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쥐기 위해 친형제들을 죽인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쥐기 위해 자신의 친형제들에게 칼을 겨누고 끝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잔혹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는 대체 왜 이토록 피로 물든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새로운 왕조의 문을 열었던 영웅 이성계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찬란한 건국의 영광 뒤편에 숨겨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권력 투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왕조의 가장 은밀했던 상처를 들여다보며 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함께 헤쳐나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권력이란 이름 아래 피어난 욕망과 비극적 드라마가 얼마나 강렬한지 직접 느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숨막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새로운 왕조, 조선이 마침내 그 웅장한 막을 올리던 순간은 실로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고려 말의 혼란을 끝내고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해군이라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죠. 백성들은 핍박받던 구시대의 막을 내리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찼을 겁니다. 개경의 궁궐은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알리는 환호성으로 들썩였지만 그 환호성 속에는 묘한 불안감과 함께 어딘가 싸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개국공 신들의 얼굴에는 왕조를 세웠다는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정치적 격변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나라의 설계도를 그렸던 두 명의 거물, 정도전과 이방원의 관계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강력한 나라를 꿈꾸며 왕권을 견제하려 했고, 이방원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강력한 왕권주의자였죠.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주고받았고,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팽팽한 활시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궁궐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죠. 이러한 불안감은 태조 이성계의 마음속에서도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보았고 이제는 왕조의 안정적인 미래를 걱정해야 했죠. 태조의 눈은 유독 막내 아들 이방석에게 향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순수했던 이방석에게서 그는 어쩌면 자신의 이상을 투영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결국 태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소식은 이방원의 귀에 마치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위화도 해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건국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다고 자부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난 현실이었죠.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에서는 거대한 야망이 좌절된 분노와 함께 앞으로 벌어질 비극을 예고하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왕실의 갈등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부정당했다고 생각했고 정도전은 이방원의 위협적인 야심을 꺾기 위해 그를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계심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병석에 누워있던 틈을 타 이방원은 은밀하게 병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목표만을 향해 돌진하는 냉혹한 결의만이 가득했죠. 야심한 밤, 그는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고 조선의 역사를 피로 물들일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궁궐은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원의 사병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궁궐 곳곳을 누비며 정도전을 비롯한 이방석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도전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그의 날카로운 지략도, 뛰어난 통찰력도,
피로 물든 칼날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피가 낭자한 칼날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고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던 위대한 재상은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처절한 사륙이 이어졌고 혼란에 빠진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아닌 핏빛으로 물든 칼날이 밤하늘을 가르는 잔혹한 밤이었죠. 이방원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왕위 계승의 걸림돌이 되는 이복동생들, 어린 세자 이방석과 이방번이 서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비극을 맞아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형의 냉혹한 결단 앞에 두 어린 왕자는 그렇게 무참히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피로 얼룩진 칼날은 그들의 순진무구한 꿈마저 짓밟았고 형제간의 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들을 바라보는 이방원의 얼굴에는 승자의 환희 대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하고 차가운 심경만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던 걸까요? 피바람이 휩쓸고 간 궁궐에는 잠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사랑하는 아들들과 재상을 잃은 슬픔에 잠겨 왕위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왕위를 자신의 둘째 아들이자 이방원의 형인 이방과 즉 정종에게 물려주고 쓸쓸히 함흥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각 건국된 조선은 그렇게 왕의 부재와 복잡한 계승 문제로 인해 또다시 위태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권력을 향한 야망의 불꽃은 쉬이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번에는 이방원의 또 다른 형제인 이방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난날 이방원이 피로 얼룩진 길을 걸으며 왕권을 향해 나아가던 모습을 보며 자신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형제간의 질투와 열등감이 결국 폭발해버린 것일까요? 이방간은 일부 세력을 규합하여 기회를 엿보았고 결국 또 한 번의 피비린내 나는 형제간의 싸움을 일으키고 맙니다. 역사는 이를 두고 제2차 왕자의 난이라 부르고 있죠. 하지만 이방원은 이미 첫 번째 왕자의 난을 겪으며 그 어떤 피도 두려워하지 않는 냉혹한 권력자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형 이방간의 반란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압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이방원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실상부한 왕위 계승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 뒤 마침내 그가 왕좌에 앉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승리의 환희보다는 숱한 피를 뿌리고 홀로 남겨진 자의 고독하고 차가운 그림자가 더욱 깊게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이방원은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게 됩니다.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였죠. 조선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던 태종은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세력을 용서 없이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에는 심지어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던 외척 세력, 즉 아내 원경왕후 민씨의 친정 식구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 참으로 잔혹하고도 비극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형제들을 숙청해야만 했던 태종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밤마다 깊은 고뇌에 잠겼을 겁니다. 그러나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허락할 수 없다는 냉철한 판단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지만 그 대가로 가장 가까운 이들마저 희생시키며 철저하게 홀로 서게 됩니다. 피로 얼룩진 왕좌에 앉은 그의 모습은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선자의 고독한 결단과 인간적인 번뇌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피로 얼룩진 길을 걸으며 세운 강력한 왕권은 과연 조선 왕조에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의 치세는 역설적으로 조선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을 종식시키고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왕실 내부의 비극적인 전통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드리웠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왕자의 역사는 후대의 왕들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로 다가왔을 겁니다. 태종은 훗날 자신이 피로 다져놓은 왕권을 세종대왕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준 것은 비단 강력한 왕권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안에는 피로 세워진 나라의 무게와 가족의 희생 위에 쌓아 올려진 왕자의 경고가 함께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잔혹한 권력 투쟁을 넘어 강력한 리더십과 냉혹한 결단이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권력의 속성, 리더의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희생과 유산에 대해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태종의 치세가 남긴 빛과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숙연한 사색을 안겨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